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사망 원인 압도적 1위. 뭔지 아시죠? 네, 암 보장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암은 왜 사망률이 점점 높아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 부분이 암이란 질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그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나타내는 조사망률이 있어요. 2018년에 154명이 암으로 사망하셨는데 그 다음 해인 2019년에 가장 최근 자료죠. 15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10년 전인 2009년에 조발 사망률을 봤더니 140명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18명이 늘어났죠. 자, 제가 암이라는 질병을 공부하면서요. 참 놀라운 점이 저도 암보험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볼수록 야, 이 보장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암이라는 질병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고객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지만 그 정도 준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해서 그걸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암이라는 질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상대 생존율을 쓴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갑상선암 있죠? 갑상선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몇 %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상대 생존율이 100.3%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100% 이상이 될 수가 있나? 왜 100.3이지? 이 상대 생존율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대 생존율이란 건 뭐냐면요. 환자의 관찰 생존율을 동일한 성 연령대를 가진 일반 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눈 값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들이 10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갑상선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들이 10분 사망하셨다. 그러면 상대 생존율이 100%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10명이 아니고 12명 사망했다. 그러면 갑상선암의 생존율은 10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100.3이라는 의미는 갑상선암에 걸리신 분들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잘 하시니까 오히려 더 생존율이 일반인보다 높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염병으로 일반인 사망률이 20%고 암 환자 사망률도 20%면 상대 생존율은 100%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5년 암 상대 생존율, 즉 암 발병 후 5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의 비율 나타내는 생존율이 90년대 초중반에 40% 초반대에서 지금 70%를 넘고 있습니다. 자, 왜 다른 질병은 이러지 않는데 얘만 상대 생존율을 쓰느냐? 바로 이 점이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 암이라는 질병은 완벽하게 완치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암은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라는 걸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 또 하나 드려볼게요. 암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요? 네, 우리 약간 심근경색 가면 심장에 무리가 오는 질병이죠? 그러면 암은요? 네, 우리 의학자들이 200개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암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엄청 많은데 암이 발생해서 살아나는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우리 세포가 기능을 다하면 죽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 속에 숨겨져 있는 자살 장치라는 게 있어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또 새로운 세포가 나서 다시 자기 일을 하다가 죽고 이렇게 생로병사를 거치는데 이 수억 개의 세포 중에 몇십 개가 얘가 자살 장치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세포가 죽잖아요. 죽지 않으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속 증식해서 쌓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쌓이면 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우리 몸에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조종을 해 나가고 있다가 혹시 어떤 이유로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이 자살 장치가 고장난 암이 커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암의 특징은 증식과 침윤과 전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상대 생존율, 10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암이라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 안 가지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암보험을 가지신 분들이 나 충분히 암 있어요. 난 암보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과연 그럴까? 그러면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해드려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요. 보장 기간하고 보험료 갱신 여부하고 위험률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죠. 보험에. 그리고 상세 점검 포인트로는 9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장 범위하고 보험금이죠. 그래서 일반암은 어떻게 보장되고 진단금은 충분한가? 그 다음에 소외감은 어떻게 보장되고 소외감 진단금은 충분할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재진단암. 그리고 재진단암에 보장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수술, 치료, 입원비. 추가로 암에 대한 보장을 더 받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보장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은 필수적이고요. 예컨대 일반암 진단금이나 소외감 진단금은 필수적이겠죠. 그렇지만 수술비나 치료비 이것은 진단금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필수적인 것과 좀 더 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기본 점검 포인트 3가지, 상세 점검 9가지. 그래서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도 보장기간과 갱신이나 위험률을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장 대상 범위, 금액, 종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봐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고객이 그럼 한번 봐주실래요? 이러면 영업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보장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80세 만기가 많았죠. 근데 실제로 암 연령대별 조발생률을 보면요. 남자의 경우 80에서 84, 85세 이상에서 무려 10만 명당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도 85세 이상에서 1,300명이 넘죠. 남자가 훨씬 여자보다 많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암 보장의 기본적인 보장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 남자는 90세, 여자분은 100세까지는 보장을 해줘야만 한다는 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험업계에서 수없이 오래된 고민거리죠. 갱신형 암보험이 좋을까? 비갱신형 암보험이 좋을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한번 체크해 보죠.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아요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즉,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비갱신형 초기 보험료가 높아요. 그리고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납입기간이 20년 납, 15년 납 이러면 끝나요. 그리고 이런 초기의 비용이 많고 빨리 끝난다는 것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갱신형은 어떻습니까? 초기 보험료 부담은 낮죠. 그런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갱신될 때마다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데 보험료 납입 부담은 어렵고 그리고 보장은 받아야 되는데 힘들다. 그러면 갱신형이 낫겠습니까? 비갱신형이 낫겠습니까? 이때는 비갱신형이 낫다죠. 그러면 위험률이 크게 상승할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가입하는 게 좋죠. 그리고 보험료 알아놓는 게 좋죠. 그래서 비갱신형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갱신형은 어떤 분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소득이 어느 정도 돼서 보험료 부담을 질 수 있으신 분,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 그리고 은퇴 전에 납입을 종료하기를 원할 때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암보험의 경우에 비갱신형이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당장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못 받으면 곤란하죠. 소득이 낮은 부분이나 낮은 분들이나 낮은 보험료에 높은 보장을 원할 때 이럴 때는 비갱신형 말고 갱신형도 의미가 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표 한 5개 해놓으시는 게 정말 좋고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대 수명까지 살 경우 남자는 80이고 여자는 86세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 사망률이 아닙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고객에게 꼭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에요. 남자의 경우 39.6%가 자기 수명까지 살 때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자는 33.8%예요. 근데 2018년에 39.8, 34.1로 더 올랐어요. 중요한 건 트렌드죠.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을 남자는 10명 중 4명, 여자는 10명 중 3.4명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가 추세라는 거,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다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를 평균하면 35.5%입니다. 여기 외우기 좋은 거는요. 4, 3, 4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남자 40, 여자 34. 그래서 4034인데 제가 줄여서 434 양쪽에 4가 있죠. 예,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써먹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별표 5개. 네. 보장이 되는 암의 종류는요. 제가 이 약관을 하나 살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암은 거의 다 보장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일반암 보장의 경우에. 그러면 빠진 것을 체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컨대 소화기관 암에는 대장 전막 내암이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죠. 네, 피부의 악성 흑생 쪽 이쪽 부분에서는 기타 피부암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유방암의 경우는 유방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 전립선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방광암도 비침습 방광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네, 내부미선 쪽에서는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외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나머지 대부분의 암은 일반암 보장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외우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다야 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외감은 어떠냐? 예, 소외감은 특별하게 질병 분류 코드상 소외감으로 분류된 게 아닙니다. 일반암에서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낮춰서 10에서 30% 이렇게 주거나 특별히 따로 보장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소외감인데, 손해보험사에서는 소외감에 대한 용어를 유사암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두 개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본 보장 금액을 줄여서 지급을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소외감 보장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재발과 전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규 가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외감 보장을 너무 작게 해놓으면 걸렸어요. 받긴 받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다시 보험 가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따라서 소외감 보장을 높이려면 주계약에 연계된 보장 특약의 경우에는 주계약 진단 자금을 높여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외감만 보장하는 특약이 있으니까 이런 특약을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일단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보장 고객이 이미 갖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 부분도요, 별표 한 5개 정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보험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이게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자, 암보험 있는데 왜 더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첫 번째로요, 암 치료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수술 받으면 항암 치료,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하죠. 그리고 나서 투병을 하죠. 예,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치료하고 사망하는 이런 플랜을 가져갔었어요. 근데 현재는요, 수술하죠. 근데 수술도 로봇 수술합니다. 비싸지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옛날엔 X선 같은 걸로 파괴를 했다면 지금은 양성자 치료를 합니다. 이 양성자 치료가 뭐냐면 양성자를 비세하게 60% 속도로 엄청 빠르게 해서 암 조직에 흡수시키면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보통 한 해 할 때마다 한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20회를 한 세트로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적고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어렵죠. 제 친구도 이거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72만 원씩 들었대요. 18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를 받는 게 참 힘들기도 한데, 방사선에 비하면 정말로 이거는 후유증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돈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약물로 막 암세포를 녹여 막 이랬잖아요. 공격해서. 근데 지금은 암세포의 공급망을 막아서 굶겨 죽이는 약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소분자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나서 또 재발되면 또 수술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면역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면역항암 치료는 단클론 항체 표적항암제라고 하는데 암세포가요. 면역 체계를 피해서 몰래 성장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이 생기면 공격 그리고 없애는데 얘가 나는 암세포가 아니야라고 피해요. 그래서 이 암세포의 유전적 특징을 찾아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쉽게 하는 치료제가 표적치료제인데 문제는 모든 암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모든 환자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표적치료제에 맞는 특성을 가진 분만 적용이 돼요. 네, 부작용이 적고 굉장히 비싸죠. 네,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하는데 지금 암보장 트렌드의 핵심은 뭡니까? 빨리 돌아가시지 않게 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완치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게 요즘의 치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어 그런데 요즘은 암 걸리면 돈 없으면 죽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술도 얘기했는데 요즘 그 다빈치라는 로봇 수술 많죠. 예, 그래서 구멍 하나 딱 뚫어서 모든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제 친구한테 들어보니까요. 예, 전립선암에 저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절개하는 수술이 있고요. 복강경 수술이 있고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예후 같은 것들도 15일, 11일, 6일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 누가 봐도 세 번째 로봇 수술을 하고 싶죠. 그리고 가격을 얘기하는데 의사가 로봇 수술을 받으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칫 그걸 얘기하면 과잉 진료로 걸고 넘어질까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친구가 선생님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희는 당연히 로봇 수술하죠. 제가 알기로 이 다빈치 SI 같은 기계가요. 한 대당 30억 원이 넘는데요. 이 돈을 어쨌든 투자를 했으면 치료비가 많이 들겠죠. 당연히 한 1,000억 원 이상 듭니다. 누구나 이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내 돈이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암보장 가입했다고 그만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요즘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암에 대한 특징, 암보장 점검에 대한 핵심을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이름하여 적자생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암은 최근 10년 동안 사망 원인 압도적인 1위죠. 네, 남자는 31%, 여자는 23%가 암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암의 상대 생존율은요, 최근 20년 동안 43%에서 70%로 거의 27%,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 생존율은 완치율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5년 안 상대 생존율이 70%라는 것은 5년 동안 생존하는 분들의 생존율일 뿐이다. 그죠? 암 보장의 기본적인 점검 항목 3가지는 보장 기간하고 보험료 갱신 여부하고 위험률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암은 80세 이후에 발생률, 조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최소한 90세 이상의 보장 기간이 필요하고 여성분들은 100세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렸죠. 그 다음에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80 남녀 평균 내면 83세거든요. 암에 걸릴 확률은 35.5%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사용하는 소액암은 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새로운 암치료 트렌드가 나타남으로써 예를 들면 표적항암치료제하고 로봇 수술 활용이 늘어남으로써 이젠 암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암보장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